계집녀나 몸매가 좋네. 대한민국 최고의 살인 병기인 특전사령관 여군에게 성희롱을 하던 조폭들이 시장에서 개박살 당하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이곳에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인근 주말마다 전국에서 장돌뱅이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재래시장인 대성민속 5일장이 있다. 비번을 맞은 토요일 오후. 시장통은 사람 냄새와 음식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다. 갓 튀겨낸 꽈배기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펄펄 끓는 순대국밥의 김이 골목을 메우는 활기찬 풍경이었다. 그 인파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천도희. 키 163cm. 뽀얀 피부에 동그란 눈, 질끈 묶은 포니테일 머리. 헐렁한 후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한 손에는 핫도그를 든 모습은 영락없는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처럼 보였다. 그녀가 오물오물 핫도그를 씹으며 지나가자 좌판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아이고, 학생. 밥은 먹고 다녀. 얼굴이 반쪽이네. 천도희는 생글생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할머니. 많이 먹어요. 콩나물 2,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녀의 해맑은 미소 뒤에 숨겨진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관. 계급은 중장. 전설적인 707 특수임무단 여군 중대장 출신이자 대테러 작전 최다 수행 기록 보유자. 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3스타. 코드명 발키리. 그녀는 오늘 모처럼 부대 밖으로 나와 사람 사는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녀가 콩나물 봉지를 받아들고 돌아서려던 찰나였다. 비켜. 비키라고. 귀가 처먹었나. 시장 입구 쪽에서 쇠를 긁는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평화롭던 시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깨졌다. 검은 양복 바지에 형광색 쫄티를 입은 흡사 불곰 같은 덩치의 사내 5명이 나타났다. 2001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시장 상인들의 고혈을 빠는 황소파의 행동대장마 두팔과 그 졸개들이었다. 마 두팔은 씹고 있던 껌을 바닥에 퇴뱉으며 채소 좌판을 운영하는 박 막내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어이, 박 노인. 오늘 수금날인 거 몰라. 왜 준비를 안 해놔? 박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나오는 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다. 마 대장님. 오늘 비가 와서 손님이 없었어. 내일. 아니 모레까지만 봐주면 안 될까? 우리 손녀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는데. 뭐? 대학. 야.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우리 형님들 술값도 없는데 손녀 대학 보낼 돈이 어딨어. 마 두팔이 신고 있던 구둣발로 채소 바구니를 걷어찼다. 콰당탕. 잘 다듬어 놓은 파와 양파가 흙탕물 바닥에 나뒹굴었다. 박 할머니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주저앉아 흩어진 채소를 주워 담으려 했다. 아이고. 내 파. 이걸 팔아야 하는데. 마 두팔은 그런 할머니의 손등을 군화처럼 단단한 구두굽으로 지시겼다. 아! 할머니의 비명이 시장을 갈랐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고개를 돌렸다. 나서면 가게가 박살나고 가족까지 위협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천도희의 손에 들린 핫도그 나무 막대기가 뚝 하고 부러졌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서늘한 살기가 채웠다. 그때 마 두팔의 옆에 있던 멸치같이 마른 졸개, 별명 깔치가 천도희를 발견했다. 형님, 저기 좀 보십시오. 웬 꽃이 폈습니다. 깔치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천도희에게 다가왔다.
마 두 팔의 시선도 천도희에게 꽂혔다. 오호. 이거 물건이네. 야. 아가씨. 여기서 콩나물 살 돈으로 오빠들 술이나 한 잔 사지 그래. 마 두 팔이 천도희의 코앞까지 다가와 비릿한 입냄새를 풍겼다. 그는 천도희의 위아래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얼굴은 애기 같은데 몸매는 아주 꽉 찼네. 그 후드티 안에 든 게 수박이냐 멜론이냐. 아주 터지겠어. 엉덩이도 탱탱한 게 밤에 침대에서 말 좀 타겠는데. 졸개들이 낄낄거리며 저질스러운 농담을 보탰다. 형님, 오늘 횡재하셨습니다. 저런 년들이 원래 겉으로는 얌전해 보여도 멍석 깔아주면 환장합니다. 아가씨, 얼마면 돼? 오빠가 용돈 줄까? 5만 원, 10만 원. 야, 깔치야. 만져봐. 진짜인지 뽕인지 확인해 봐야지. 깔치가 희죽거리며 손을 뻗어 천도희의 가슴 쪽으로 가져갔다. 어디 오빠가 감정 좀 해볼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리 와.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 할머니가 울면서 마 두 팔의 바지를 잡았다. 안 돼. 저 학생은 놔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이 늙은이가 씨발. 돼지고 싶어. 마 두 팔이 할머니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이었다. 천도희의 입에서 나지막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손목. 뭐? 깔치가 되묻는 순간 천도희의 왼손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우드득. 끔찍한 파열음이 시장통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끄아악. 깔치가 제자리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오른쪽 손목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손등이 팔뚝에 닿아 있었다. 단순한 골절이 아니었다. 인대와 근육을 완전히 비틀어버린 특전사 살상 무술인 크라브마가의 관절기였다. 천도희는 비명을 지르는 깔치의 턱을 무릎으로 올려쳤다. 퍽! 깔치의 혀가 이빨 사이에 씹히며 피가 튀었다. 그는 눈을 까뒤집고 그대로 기절해 바닥에 처박혔다. 정적. 마 두 팔과 나머지 졸개 셋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순한 양 같던 여대생이 눈 깜짝할 새에 사람 하나를 반병신으로 만들었다. 천도희는 부러진 핫도그 막대기를 바닥에 버리고 마 두 팔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가슴이 수박인지 멜론인지 궁금하다고 했나. 그리고 할머니 손등 밟은 그 발. 내가 오늘 그 발목을 반대로 돌려줄게. 마 두 팔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쪽팔림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에이, 이 미친년이. 야, 뭐해? 죽여. 전연 잡아. 마 두 팔이 품에서 30cm가 넘는 사시미 칼을 꺼냈다. 졸개들도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꺼내들었다. 계집년이 군대라도 갔다 왔냐? 오늘 내년 껍데기를 벗겨서 시장 바닥에 깔아주마. 졸개 하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천도희의 머리를 노렸다. 천도희는 피하지 않았다. 쇠파이프가 닿기 직전 그녀는 몸을 낮추며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주먹이 졸개의 명치에 꽂혔다. 쿵. 북을 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졸개는 숨도 못 쉬고 입만 뻐끔거리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천도희는 쓰러지는 놈의 등을 발판 삼아 도약했다. 공중에 뜬 그녀의 몸이 우아하게 회전했다. 그녀의 군화 같은 운동화 뒤꿈치가 야구 방망이를 든 놈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빡. 단 한 방. 두 번째 졸개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이제 남은 건 마 두 팔과 칼잡이 졸개 하나. 칼잡이 놈이 겁에 질려 칼을 허공에 휘둘렀다. 오지마. 오지마. 천도희는 헛웃음을 지으며 놈에게 걸어갔다. 칼날이 그녀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니, 스친 줄 알았다. 천도희는 칼을 쥔 놈의 손목을 낚아채고
그대로 팔꿈치를 반대로 꺾어버렸다. 뚝. 아. 놈이 칼을 떨어뜨리자 천도희는 떨어진 칼을 발로 차마 두 팔의 다리 사이로 날려보냈다. 슈. 퍽. 칼은 마 두 팔의 가랑이 사이 바닥에 정확히 꽂혔다. 중요 부위에서 불과 1cm 거리였다. 마 두 팔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오줌이 찔끔 새어나왔다. 너 뭐야? 너 정체가 뭐야? 마 두 팔이 뒷걸음질 쳤다. 천도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가 말한 그 계집년 군인이다. 천도희는 마 두 팔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공중에 붕 떴다. 이봐. 덩치. 밤에 침대에서 말 탄다고 했지. 내가 널 태워줄게. 지옥행 급행열차. 천도희는 마 두 팔을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쿠당탕. 시멘트 바닥이 울렸다. 마 두 팔은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비켜. 비켜. 경찰 제복을 입은 나태만 경위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는 황소파에게 매달 상납금을 받는 부패 경찰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대낮에 폭력을 휘둘러. 나 경위는 쓰러진 황소파 놈들을 보고 기겁했다. 그리고 서 있는 천도희를 향해 테이저건을 겨누었다. 당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마 두 팔이 피 묻은 입으로 웃었다. 크크. 경위님. 전현이 우릴 죽이려 했어요. 총 쏴요. 얼른. 천도희는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나 경위. 총 내리는 게 좋을 텐데. 나중에 심할서로 안 끝날 거야. 뭐? 이 여자가 어디서 협박이야? 나 경위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천도희는 지갑을 펼쳐 신분증을 그에게 던졌다. 나 경위는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주워들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천도희. 특수전 사령관. 순간 나 경위의 뇌가 정지했다. 중장. 3스타. 그것도 특전 사령관. 이 지역에서 군단장은 대통령보다 무서운 존재였다. 사령관님. 나 경위는 테이저건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봤습니다. 천도희는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관할 서장한테 전화해. 내 이름 대고. 그리고 감찰실에 자네 계좌 내역 보내라고 할 테니까 옷 벗을 준비하고.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상황실. 나다. 지금 대성시장으로 헬기 한 대랑 수송 트럭 보내. 쓰레기 수거 작전이다. 그리고 훈련소장한테 연락해서 특별관심 사병 입소한다고 전해. 아주 지독한 놈들로 5마리. 20분 뒤 시장 상공에 거대한 수리온 헬기가 굉음을 내며 나타났다. 로프가 내려오고 검은 베레모에 선글라스를 낀 특전사 대원들이 레펠 강화를 했다. 전원 확보.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중무장한 대원들이 황소파 일당을 짐짝처럼 끌고 갔다. 아이고.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 막내 할머니가 절을 하려 하자 천도희는 황급히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나섰죠. 이 돈으로 병원 다녀오시고 당분간 장사는 쉬세요. 저놈들은 제가 사람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천도희는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를 할머니 주머니에 넣어드리고 헬기에 올랐다. 도착한 곳은 특전사령부 내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지옥의 문 훈련장. 트럭 짐칸에서 내던져진 마 두 팔과 졸개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주변에는 우통을 벗고 타이어를 끌며 구보하는 인간 병기들이 가득했다. 천도희는 정복으로 갈아입고 단상에 섰다. 별 3개가 박힌 베레모를 쓴 그녀의 모습은 시장에서의 여대생과는 차원이 달랐다. 환영한다. 사회의 기생충들. 그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너희는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군대의 심판을 먼저 받는다. 너희가 괴롭힌 상인들의 눈물 한 방울이 너희 땀 한 바가지다. 다 갚을 때까지 나갈 생각 마라. 마 두 팔이 울며불며 빌었다.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천도희는 교관에게 손짓했다. 교관은 별명이 식인상어라 불리는 강철골 원사였다. 강 원사, 이 친구들이 물을 좋아하네. 냉수 마찰 좀 시켜드려. 아주 뼛속까지 시원하게. 악, 알겠습니다. 강 원사는 소방 호스를 가져와 마 두 팔 일당에게 쏘아댔다.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그들을 강타했다. 으악, 추워. 살려줘. 정신 못 차리지. 선착순. 저기 보이는 고지 찍고 온다. 꼴찌는 오물통 입수다. 실시. 마 두 팔은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평생 남을 시키기만 했던 그가 100kg의 몸을 이끌고 진흙탕을 기었다. 토가 나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천도희는 상황실 모니터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커피를 마셨다. 정보참모. 네. 사령관님. 저 황소파 놈들. 단순한 동네 깡패가 아니야. 뒷배가 있어. 아까 놈들이 쓰던 칼. 러시아제 군용 나이프였어. 민간인이 구할 물건이 아니야. 천도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하는 건설사. 그리고 지역구 의원 김부패. 그 라인 싹 다 털어봐. 놈들이 시장 상인들 몰아내고 뭘 지으려고 하는지, 그 밑에 뭐가 묻혀 있는지. 알겠습니다. 707 정보대를 가동하겠습니다. 천도희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감히 내 구역에서 똥물을 튀겨. 뿌리까지 뽑아서 태워버리겠어.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단순한 조폭 소탕이 아닌 거대한 권력형 비리와의 전쟁이 예고되고 있었다. 그리고 훈련장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마 두 팔의 눈빛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공포가 아닌 생존을 위한 도끼로. 훈련 4일차. 이천 특전사령부 내 제3훈련장. 일명 구더기 소굴. 이곳은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곳이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팬티 바람에 사내들이 진흙탕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마 두 팔은 자신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구분할 수 없었다. 온몸의 피부는 흙바닥에 쓸려 피딱지가 앉았고 근육은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다. 입에서는 단내가 났다. 3일 동안 먹은 거라곤 주먹밥 몇 덩이와 짠지가 전부였다. 동작 봐라. 군뱅이냐? 멈추면 죽는다. 굴러. 교관 강철골 원사가 몽둥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흙탕물이 마 두 팔의 얼굴로 튀었다. 악. 살려주십시오. 더는 못합니다. 마 두 팔의 졸개인 깔치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어졌다. 그는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강 원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깔치에게 다가갔다. 못해. 사회에서는 약한 사람들 잘만 괴롭히더니 여기선 못해. 아주 배가 불렀군. 강 원사가 깔치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갔다. 그들이 향한 곳은 훈련장 구석에 있는 거대한 오물 처리장이었다.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뇨가 섞여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정신이 나약하면 몸이 고생해야지. 입수. 아. 안 돼. 제발. 풍덩. 깔치가 오물통에 처박혔다. 허우적거리는 그를 보며 나머지 졸개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마 두 팔은 이를 악물었다. 오기가 생겼다. 자신이 이깟 군인 나부랭이들에게 굴복할 수 없다는 자존심. 그리고 저 단상 위에서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는 천도희 사령관에 대한 증오심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저 마녀 같은 년.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 손으로 찢어 죽인다. 천도희는 마 두 팔의 눈빛을 읽었다. 살기와 도끼. 아직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좋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마 두 팔. 눈빛이 마음에 드는군. 억울하냐? 분하냐? 악. 그렇습니다. 그럼 증명해라. 지금부터 선착순 1명. 1등에게는 오늘 저녁 특식으로 삼겹살과 소주 한 잔을 준다. 나머지는 다시 오물통이다. 실시. 삼겹살. 소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마 두 팔의 뇌가 번쩍 뜨였다.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사라졌다.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았다. 으아! 마 두 팔이 괴성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부하를 어깨로 밀쳐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의리 따위는 없었다. 진흙탕을 개처럼 달려 결승선에 도착한 마 두 팔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다. 1등 마 두 팔. 약속대로 상을 주지. 천도희가 손짓하자 취사병이 쟁반을 들고 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과 소주 한 병. 마 두 팔의 손이 떨렸다. 그가 고기를 집어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다. 천도희가 군화발로 쟁반을 걷어찼다. 와장창. 소주병이 깨지고 고기가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내 고기. 마 두 팔이 멍하니 바닥을 쳐다보았다. 먹어. 천도희의 차가운 목소리. 뭐라고? 내가 밖에서 한 짓이 이거야. 남들이 피땀 흘려번 돈. 내가 발로 걷어차고 짓밟았잖아.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서 뼈저리게 느껴봐. 짓밟힌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마 두 팔은 부들부들 떨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 여자를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 할머니가 엎어진 채소를 주워 담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다. 자신이 걷어찼던 그 채소들. 할머니의 눈물. 마 두 팔은 흙 묻은 고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입에 넣었다. 우적우적. 흙과 고기가 섞여 입안에서 으석거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맛 때문이 아니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이다. 울지 마. 사내 새끼가 쪽팔리게. 다 먹으면 다시 굴러. 토할 때까지. 천도희는 뒤돌아섰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짐승에게 드디어 사람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최고급 룸살롱. 지역구 국회의원 김부패는 양주잔을 집어 던지며 고함을 쳤다. 야, 이 새끼들아. 아직도 마 두 팔이 연락이 안 돼. 황소파 이 병신들은 대장이 사라졌는데 찾지도 않아. 그의 앞에는 황소파의 2인자 별명 살무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의원님, 그게 좀 이상합니다. 시장에서 군인들한테 끌려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군부대 쪽은 접근이 안 됩니다. 군인. 특전사령부 말이야. 천도희 그 계집년이 또 나대는구만. 김부패 의원은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는 이천과 성남 일대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 핵심이 바로 대성시장 재개발이었다. 시장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와 함께 거대한 지하 카지노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 행동대장인 마 두 팔이 사라졌다. 마 두 팔이 불면 곤란해. 내 이름이 나오면 끝장이라고. 김부패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 나야. 일 하나 처리해야겠다. 특전사령부에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간 것 같아. 아니, 쥐새끼 말고 마 두 팔이라고 내 심부름하던 놈이 있어. 그놈 입 좀 막아야겠는데. 그래. 사고사로 위장해서 돈은 얼마든지 줄게. 전화를 끄는 김부패가 살모사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너는 애들 데리고 시장 다시 작업해. 이번엔 확실하게 밀어버려. 할망구들 몇 명 다쳐도 상관없으니까 불이라도 질러버려. 같은 시각. 특전사령부 정보작전실. 천도희는 707 정보대장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빙고입니다. 황소파가 쓰던 러시아제 나이프. 이거 출처가 대성 물류창고입니다. 겉으로는 택배 회사인데 실제로는 밀수품 보관소입니다. 그리고 그 창고 실소유주가 김부패 의원의 처남입니다. 역시 냄새가 난다 했지. 정치인, 조폭, 그리고 밀수 조직. 완벽한 삼위일체네. 그때 상황실 모니터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사령관님, 위병소의 민간 차량 접근. 식자재 납품 트럭입니다. 그런데 열화상 카메라의 트럭 내부 온도가 이상합니다. 냉동칸의 발열체가 감지됩니다. 사람입니다. 천도희의 눈매가 매서워졌다. 암살조다. 마 두 팔을 노리는 거야. 그녀는 무전기를 들었다. 강원사. 훈련장에 손님 들어간다. 아주 불친절하게 맞이해줘. 그리고 마 두 팔한테 무기 쥐어줘. 목검으로. 훈련장. 마 두 팔과 졸개들은 잠시 휴식 중이었다. 그때 식자재 트럭이 훈련장 옆 도로를 지나다 멈춰섰다. 트럭 뒷문이 열리더니 검은 마스크를 쓴 괴한 5명이 뛰어내렸다.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과 사시미 칼이 들려 있었다. 마 두 팔이 누구야? 괴한 중 하나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마 두 팔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예전 같았으면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강철골 원사가 마 두 팔에게 목검 하나를 던져주었다. 내 목숨은 내가 지켜라. 훈련의 성과를 보여봐. 마 두 팔은 목검을 받아들었다. 손에 착 감기는 느낌. 지난 일주일간 수천 번 휘둘렀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누구냐 니들. 김부패가 보냈냐? 말이 많네. 죽어라. 괴한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마 두 팔의 눈이 번쩍였다. 칼이 들어오는 궤적이 보였다. 슬로 모션처럼 느리게 느껴졌다. 그는 몸을 살짝 비틀어 칼을 피하고 목검으로 놈의 손목을 후려쳤다. 딱, 악. 괴한이 칼을 떨어뜨렸다. 마 두 팔은 지체하지 않고 놈의 명치를 찔렀다. 단 한 방. 괴한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뭐야? 이 돼지 새끼가. 다른 괴한이 권총을 꺼내려 했다. 탕.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괴한의 권총을 정확히 명중시켜 날려버렸다. 연병장 지붕 위. 천도희가 저격총을 들고 서 있었다. 내 구역에서 총질이라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천도희가 무전으로 외쳤다. 마 두 팔. 뭐해? 나머지 놈들 다 씹어먹어. 악. 알겠습니다. 마 두 팔이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굶주린 곰처럼, 아니 훈련받은 맹수처럼. 그는 목검 하나로 무장한 암살자 3명을 때려 눕혔다. 졸개들도 돌을 집어 던지며 가세했다. 상황 종료. 암살자들은 헌병대에게 질질 끌려갔다. 마 두 팔은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자신이 사람을, 그것도 칼 든 킬러를 제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천도희가 지붕에서 내려와 그에게 다가갔다. 제법인데. 이제 사람 구실 좀 하겠어.
마 두 팔이 천도희를 올려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공포가 아닌 경외심을 느꼈다. 사령관님, 저놈들, 김부패 의원이 보낸 놈들 맞죠? 절 토사구팽하려는 겁니까? 그래. 넌 꼬리 자르기 당한 거야. 어때? 복수하고 싶지 않나? 마 두 팔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하고 싶습니다. 그 개자식들. 내 손으로 박살내고 싶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실전이다. 오늘 밤 놈들의 돈줄인 대성 물류 창고를 턴다. 준비해. 밤 11시. 경기도 광주의 한 외진 곳에 위치한 대성 물류 창고. 겉으로는 평범한 택배 창고처럼 보였지만 경비가 삼엄했다.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셰퍼드 군견을 데리고 순찰을 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승합차 2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천도희와 특전사 정예 대원들, 그리고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마 두 팔과 그의 졸개들이었다. 군복을 입혀놓으니 제법 군인 태가 났다. 작전명 해충 박멸. 목표는 창고 지하의 밀수품 확보와 장부 탈취다. 저항하는 놈들은 뼈만 남기고 다 부러뜨려. 천도희가 작전을 지시했다. 마 두 팔. 너는 비조다. 정면 돌파해서 시선을 끌어. 몸빵은 자신 있지. 맡겨만 주십시오.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마 두 팔이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에 특수 제작된 진압용 방패와 곤봉을 들고 있었다. 작전 개시. 마 두 팔과 졸개들이 탄 트럭이 창고 정문으로 돌진했다. 쾅! 정문 바리케이드가 박살났다. 경비원들이 놀라 뛰어나왔다. 뭐야? 멈춰. 택배 왔다. 이 새끼들아. 마 두 팔이 방패를 앞세우고 뛰어내렸다. 경비원이 전기 충격기를 휘둘렀지만 방패에 막혔다. 마 두 팔은 방패로 놈을 밀어버리고 곤봉으로 어깨를 내리쳤다. 으악! 졸개들도 쇠파이프 대신 지급받은 3단봉을 휘두르며 날뛰었다. 훈련소에서 당했던 울분을 여기서 터뜨리는 듯 했다. 그 사이 천도희와 어조는 창고 지붕을 통해 침투했다. 레페를 타고 소리 없이 내려온 천도희는 보초의 뒤로 다가가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지하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찾았다. 하지만 지하 입구에는 거구의 사내들이 지키고 있었다. 러시아에서 고용된 용병들이었다. 침입자다. 용병 하나가 소리치며 칼을 뽑았다. 천도희는 총 대신 허리춤에 단검을 뽑아들었다. 러시아 형님들이 여기까지 원정 오셨네. 비자 만료시켜줄게. 그녀의 몸놀림은 춤을 추는 듯 했다. 용병의 칼이 들어오는 순간 몸을 숙여 피하고 발목을 걷어찼다. 중심을 잃은 용병의 목에 칼자루 끝을 꽂았다. 하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20명이 넘는 용병들이 몰려나왔다. 포위됐습니다. 부관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때 반대편 화물용 셔터가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며 열렸다. 지게차 한 대가 벽을 뚫고 들어온 것이다. 운전석에는 마 두 팔이 앉아 있었다. 길 비켜. 형님 나가신다. 마 두 팔이 지게차 포크로 용병들이 숨어있는 나무 상자를 들어 엎어버렸다. 우르르. 무거운 상자들이 쏟아지며 용병들을 덮쳤다.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천도희가 소리쳤다. 지금이다. 제 앞에. 특전사 대원들이 섬광탄을 던지고 돌입했다. 번쩍. 눈을 뜰 수 없는 빛과 함께 일방적인 구타가 시작되었다. 천도희는 혼란 속에서도 정확하게 적의 리더인 이반을 찾아냈다. 이반은 2미터가 넘는 거구였다. 그가 휘두르는 주먹에 특전사 대원 하나가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재밌는 꼬마 아가씨군. 이반이 천도희를 보고 킬킬거렸다. 꼬마라고 부르지 마. 기분 나쁘니까.
천도희가 달려들었다. 힘 대 힘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그녀는 입안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팔을 타고 올라가 어깨에 올라탔다. 그리고 허벅지로 놈의 목을 감아 조였다. 크억. 입안이 발버둥 치며 천도희를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거머리처럼 붙어 정수리에 팔꿈치를 내리찍었다. 빡, 빡, 빡. 3번의 타격. 거인 입안이 무릎을 꿇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상황 종료. 창고 안은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천도희는 지하 금고를 열었다. 그곳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이중장부 그리고 성남 일대 정재계 인사들의 약점이 담긴 USB가 있었다. 대박이군. 이걸로 김부패 놈 목을 칠 수 있겠어. 마 두 팔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다가왔다. 사령관님, 저기 창고 구석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천도희가 마 두 팔을 따라갔다. 그곳에는 쇠창살에 갇힌 여자아이들이 있었다. 가출 청소년들을 납치해 해외로 팔아넘기려던 인신매매 현장이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마 두 팔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쇠창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 개새끼들. 애들한테까지 몹쓸 짓을 해. 마 두 팔은 쇠창살 자물쇠를 곤봉으로 내려쳐 부수었다.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울며 뛰쳐나왔다. 괜찮다. 괜찮아. 오빠가. 아니 아저씨가 나쁜 놈들 다 혼내줬어. 마 두 팔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한 아이에게 덮어주었다. 평생 남을 해치기만 했던 그 손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었다. 천도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 두 팔. 네. 사령관님, 너 오늘 좀 군인 같았다. 마 두 팔이 해벌쭉 웃었다. 이가 빠져 피가 흐르는데도 그 웃음은 어느 때보다 환해 보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천도희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사령관님, 큰일 났습니다. 대성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황소파 잔당들이 시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천도희와 마 두 팔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김부패. 이 미친 새끼가 갈 때까지 갔구나. 천도희의 눈에서 붉은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전원 탑승. 시장으로 간다. 오늘 밤. 성남 바닥을 피로 씻는다. 분노한 검은 베레의 여제와 그녀의 사냥개들이 불타는 시장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성남으로 넘어가는 국도. 특전사령부 소속 5톤 트럭과 검은색 지프차가 미친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천도희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저 멀리 성남 시내 밤하늘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다. 대성시장이 불타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차창 틈으로 스며들었다. 타이어 타는 냄새. 플라스틱 녹는 냄새. 그리고 살 타는 냄새. 더 밟아. 늦으면 다 죽어. 천도희가 무전기에 대고 고함쳤다. 시장 입구는 아비규환이었다. 소방차들이 도착했지만 진입을 못하고 있었다. 화재 현장 앞을 황소파 조직원 수십 명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소방관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비켜라. 불 꺼야 한다고. 소방대장이 울부짖었지만 황소파 행동대장 살무사는 비릿하게 웃으며 소방호스를 칼로 찢어버렸다. 어딜 들어와. 여긴 사유지야. 재개발 구역이라고. 다 타버려야 공사를 시작하지. 꺼져. 이 미친 새끼들이. 안에 사람이 있다고. 사람. 쥐새끼들 말이냐. 잘 됐네. 같이 소독하고. 살무사가 소방대장의 헬멧을 야구 방망이로 후려쳤다. 강. 소방대장이 쓰러지자 조직원들이 낄낄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을 찢고 검은색 지프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살무사를 향해 돌진했다.
피해. 살무사가 황급히 몸을 날렸다. 지프차는 살무사가 서 있던 자판대를 박살내고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천도희가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군용 3단봉이 들려 있었다. 소독. 그래. 내가 해줄게. 너희 같은 해충들 박멸하는 게 내 전문이거든. 뒤이어 도착한 트럭에서 마 두팔과 특전사 대원들, 그리고 마 두팔의 부하들이 뛰어내렸다. 마 두팔의 눈이 뒤집혔다. 불길 속에 방 막내 할머니의 가게가 있었다. 이 개새끼들아. 마 두팔이 포효하며 살무사에게 달려들었다. 살무사는 당황했다. 마 두팔. 형님을 배신하고 군발이 앞잡이가 됐냐? 닥쳐. 너희는 양아치도 아니야. 악마 새끼들이지. 마 두팔의 주먹이 살무사의 안면에 꽂혔다. 퍽. 살무사가 비틀거리며 품에서 사시미 칼을 꺼냈다. 죽어라. 배신자. 칼날이 마 두팔의 복부를 노렸다. 마 두팔은 피하지 않았다. 왼팔로 칼을 막았다. 푹. 칼이 팔뚝을 깊게 찔렀다. 피가 솟구쳤다. 하지만 마 두팔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오히려 칼이 박힌 채로 살무사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이게 아프냐? 저 불길 속에 있는 할머니들 마음이 더 아파. 마 두팔이 살무사를 바닥에 매다 꽂았다. 그리고 피 묻은 주먹으로 살무사의 얼굴을 내리찍기 시작했다. 퍽, 퍽, 퍽. 살무사의 코뼈가 주저앉고 이빨이 튀었다. 그 사이 천도희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령관님, 위험합니다. 부관이 말렸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방화복도 없이 물에 적신 담요 한 장만 뒤집어 쓰고 화마 속으로 돌진했다. 할머니, 박할머니. 불타는 가게 안쪽 구석. 박할머니가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 있었다. 천장에 있던 나무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천도희는 몸을 날려 기둥을 어깨로 받아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천도희는 이를 악물고 기둥을 밀쳐냈다. 그리고 할머니를 둘러엎었다. 정신 차리세요. 집에 가셔야죠. 불길이 퇴로를 막았다. 가스통이 터지며 폭발음이 들렸다. 콱광. 천도희는 본능적으로 할머니를 감싸 안고 바닥을 굴렀다. 유리 파편이 등과 팔에 박혔다. 밖에서는 특전사 대원들이 황소파 놈들을 제압하고 길을 텄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물줄기 사이로 천도희가 할머니를 업고 걸어 나왔다. 그녀의 군복은 검게 그을리고 찢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길보다 더 뜨거웠다. 의무병. 할머니 모셔. 천도희가 할머니를 구급차에 넘기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마 두팔이 피투성이가 된 팔을 부여잡고 달려왔다.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천도희는 피식 웃으며 마 두팔의 팔을 가리켰다. 너나 걱정해. 칼침 맞은 놈이 펄펄 날아다니네. 시장은 반쯤 타버렸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잿더미가 된 시장 바닥에 묶여있는 황소파 조직원들. 상인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며 울분을 토했다. 천도희는 무릎 꿇린 살무사 앞으로 다가갔다. 김부패 어딨어? 살무사는 피 섞인 침을 뱉었다. 몰라. 벌써 튀었을걸. 천도희가 살무사의 부러진 손가락을 군화발로 지그시 밟았다. 다시 묻는다. 김부패 어딨어? 3초 준다. 하나. 명동. 명동 안가에 비밀 사무실이 있어. 거기서 헬기 타고 뜬다고 했어. 천도희는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2시. 헬기라. 서울 상공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겠다 이거지. 그녀는 부관에게 지시했다. 성남 비행장 연락해.
블랙호크 띄운다. 그리고 707 특임대 전원 호출해. 서울 한복판에서 시가전 준비한다. 서울 명동의 한 낡은 빌딩. 겉보기에는 평범한 상가 건물이었지만 지하에는 요새 같은 벙커가 있었다. 김부패 의원의 비밀 아지트였다. 김부패는 금괴와 달러 뭉치를 가방에 쑤셔넣고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빨리 짐 실어. 헬기 언제 와? 그의 옆에는 외국인 용병들이 소총을 들고 경계하고 있었다. 의원님, 5분 뒤에 옥상에 도착합니다. 5분. 씨발. 그 안에 천도희 그 미친년이 들이닥치면 어떡해. 김부패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천도희는 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 자체가 법이고 집행관이다. 그때였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굉음이 들렸다. 콱콱광. 지하 벙커의 강철문이 폭파되었다. 연기와 함께 섬광탄이 굴러들어왔다. 번쩍. 으악. 눈. 내 눈. 용병들이 눈을 감고 비명을 지르는 사이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다. 천도희와 707 대원들이었다. 움직이면 쏜다. 전원 제압해. 용병들이 대응 사격을 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특전사 대원들의 사격 솜씨는 신기에 가까웠다. 용병들의 어깨와 다리에 정확히 총알이 박혔다. 김부패는 뒷문으로 도망쳤다.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향했다. 숨이 턱까지 찼다. 옥상에 올라가니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구세주였다. 살았다. 살았어. 그가 헬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헬기는 착륙하지 않았다. 오히려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오더니 누군가 뚝 떨어졌다. 마 두 팔이었다. 한 손에는 붕대를 감고 다른 한 손에는 쇠파이프를 든 마 두 팔이 김부패의 앞길을 막아섰다. 의원님, 어디 가십니까? 인사도 없이. 너. 마 두 팔. 이 배신자 새끼가. 내가 너한테 먹여준 밥이 얼마인데. 밥. 그건 밥이 아니라 똥이었지. 내가 준 더러운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시궁창이 됐어. 마 두 팔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쳤다. 비켜. 비키라고. 돈 줄게. 10억. 아니 50억 줄게. 김부패가 가방을 열어 돈다발을 뿌렸다. 마 두 팔은 돈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돈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내 진심 어린 사과야. 근데 넌 할 줄 모르잖아. 마 두 팔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김부패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천도희가 나타났다. 잘 잡고 있어. 마 두 팔. 그놈 아주 귀한 몸이니까. 천도희는 김부패의 멱살을 잡고 옥상 난간으로 끌고 갔다. 20층 높이. 아래를 보면 현기증이 나는 높이였다. 자, 김 의원. 여기서 떨어지면 자살로 처리될까? 실족사로 처리될까? 천도희가 김부패의 상반신을 난간 밖으로 밀어냈다. 김부패는 허공에 매달려 발버둥 쳤다. 살려줘. 제발. 내가 다 말할게.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말해. 내 뒤에 누가 있어? 일개 국회의원이 군용 무기를 밀수하고 시장을 불태워. 배후가 누구냐고. 김부패는 울면서 소리쳤다. 갈 장군. 갈기곤 대장이야. 합참차장 갈기곤 대장이 다 시킨 거야. 천도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갈기곤. 육군대장. 대한민국군 서열 2위. 국방부 내의 실세 중의 실세. 갈 대장이 왜? 무기. 차세대 드론 무기 사업권 때문이야. 시장 지하에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조작해서 땅을 뺏으려 했던 거라고.
그 자금으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어. 충격적인 자백이었다.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국가 전복 음모였다. 천도희는 김부패를 난간 안으로 끌어당겨 바닥에 패대기 쳤다. 체포해. 그리고 이놈 입에서 나온 말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녹취해. 헌병들이 김부패를 끌고 갔다. 천도희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싸움의 판이 커졌다. 이제 상대는 조폭이 아니다. 별 4개. 대한민국 국군 최고 권력자와의 전쟁이었다. 마 두 팔.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마 두 팔은 씩 웃으며 부러진 이빨을 드러냈다. 집이요. 특전사 내무반이 제 집 아닙니까?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현직 국회의원이 조폭과 결탁해 방화를 사주하고 무기 밀매를 했다는 뉴스가 도배되었다. 하지만 갈기곤 대장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김부패가 입을 열기 전에 국방부 헌병대가 그를 데려갔기 때문이다. 꼬리 자르기였다. 천도희는 국방부 장관 호출을 받고 서울로 올라갔다. 장관실에는 장관 대신 갈기곤 대장이 앉아 있었다. 백발의 노장.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천중장. 수고가 많았어. 조폭 소탕이라니. 대단하군. 김부패 의원. 어디 있습니까? 허허. 성격도 급하긴. 그는 군 검찰로 이송되었네. 자네는 이제 손 떼게. 이건 정치적인 문제야. 군인이 나설 자리가 아니지. 김부패가 불었습니다. 배후에 대장님이 계시다고. 정적이 흘렀다. 갈기곤 대장의 미소가 사라졌다. 증거 있나? 범죄자의 헛소리를 믿고 상관을 모함하는 건가? 자네, 옷 벗고 싶나? 증거.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옷 벗을 각오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천도희는 경례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조심하게. 밤길은 어둡고 사고는 언제든 일어나는 법이니까. 갈기곤의 협박을 뒤로하고 천도희는 국방부를 나섰다. 그녀의 전용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였다. 쾅! 뒤따라오던 경호 차량이 갑자기 폭발했다. 매복이다. 천도희가 소리쳤다. 오토바이 족들이 차량 주위를 둘러싸고 기관단총을 난사했다. 전문 암살조였다. 운전병이 총을 맞고 쓰러졌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다. 사령관님, 엎드리십시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마 두 팔이 천도희를 감싸 안았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총알이 빗발쳤다. 젠장. 갈기곤 이 늙은 여우가. 천도희는 운전병의 소총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문을 발로 차고 나가며 사격을 개시했다. 타탕. 타탕.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하지만 적은 10명이 넘었다. 마 두 팔은 트렁크에서 대형 해머를 꺼내 들었다. 덤벼. 이 파리 새끼들아. 오토바이가 달려들자 마 두 팔은 해머를 풀스윙으로 휘둘렀다. 콰직. 오토바이 앞바퀴가 찌그러지며 운전자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사령관님, 다리 밑으로 뛰어야 합니다. 여기서 포위되면 죽습니다. 천도희와 마 두 팔은 다리 난간을 넘어 한강 고수부지로 뛰어내렸다. 10m 높이. 낙법으로 충격을 줄였지만 발목이 시큰거렸다. 암살자들도 오토바이를 버리고 뛰어내렸다. 갈대밭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마 두 팔. 너 수영할 줄 아냐? 아니요. 점액주병인데요. 그럼 뛰어야지. 죽어라고 뛰어. 그들은 갈대밭을 헤치고 달렸다. 뒤에서 총알이 슉슉 소리를 내며 스쳐 지나갔다. 그때 앞쪽에서 검은색 밴 2대가 나타나 길을 막았다.
갈기곤의 사병들이었다. 앞뒤가 막혔다. 여기까진가 보군. 천도희는 탄창을 확인했다. 남은 총알 5발. 적은 20명. 사령관님, 제가 길을 뚫겠습니다. 저 틈으로 빠져나가십시오. 마 두 팔이 해머를 고쳐 잡으며 비장하게 말했다. 웃기지 마. 부하를 총알바지로 쓰는 지휘관은 없다. 천도희는 단검을 뽑았다. 그 순간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다. 두두두두두. 공격 헬기였다. 동체에 선명하게 박힌 707 마크. 사령관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헬기에서 기관포가 불을 뿜었다. 드르르르. 갈기곤의 사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헬기에서 레펠이 내려오고 특전사 정예 대원들이 쏟아져 내렸다. 전원 사살해. 한 놈도 남기지 마. 천도희가 명령했다. 전세가 역전되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헬기에서 내린 707 대대장 박중령이 경례를 했다. 사령관님, 무사하십니까? 사령부도 공격받았습니다. 갈기곤 파벌놈들이 지휘 통제실을 장악하려 했지만 강철골 원사와 대원들이 막아냈습니다. 내전이군. 좋아. 이제 숨길 것도 없다. 천도희는 찢어진 군복을 여미며 눈을 빛냈다. 우리는 이제 반란군이다. 목표는 용산. 갈기곤의 목을 딴다. 따를 자들만 따라와라. 필승. 지옥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대원들의 함성이 한강변을 울렸다. 천도희는 마 두 팔을 보았다. 그는 허벅지에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마 두 팔. 넌 병원으로 가. 아이 참. 또 그러십니다. 이 정도는 긁힌 겁니다. 그리고 사령관님 옆에 제가 없으면 누가 몸빵합니까? 마 두 팔이 붕대를 칭칭 감으며 씩 웃었다. 미친놈. 그래. 가자. 대한민국을 구하러. 천도희와 그녀의 부대는 헬기에 올랐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들이 가는 길에는 붉은 서광이 비치고 있었다. 진정한 별들의 전쟁. 아니, 정의와 불의의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이자 지금은 반란군 수개갈 기곤 대장의 요새가 된 곳이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지만 그보다 더 큰 굉음이 지상을 뒤흔들었다. 쿠구구구. 국방부 정문을 향해 3대의 전차가 돌진하고 있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 전차가 아니었다. 특전사령부에서 공수해온 전차였다. 포탑 위에는 마 두 팔이 앉아 기관총을 잡고 있었다. 길 비켜라. 형님 나가신다. 마 두 팔이 포효하며 기관총을 난사했다. 두두두두. 정문을 지키던 갈 기곤의 사병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사령관님, 정문 돌파했습니다. 진입하십시오. 마 두 팔의 무전을 받은 천도희는 707 특임대와 함께 장갑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목표는 지하 3층 벙커. 저항하는 놈은 국군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다. 망설이지 말고 쏴. 천도희의 부대가 로비로 진입하자 천장 곳곳에 숨겨져 있던 무인 포탑이 작동했다. 윙. 타타탕. 산계해. 엄폐. 특전사 대원들이 기둥 뒤로 몸을 날렸다. 빗발치는 총탄에 대리석 바닥이 박살나고 파편이 튀었다. 드론 부대다. 놈들이 자폭 드론을 풀었다. 로비 2층 난간에서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이 벌떼처럼 날아왔다. 드론에는 고성능 폭약이 달려 있었다. 젠장. 접근 못하게 막아. 대원들이 소총으로 드론을 요격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드론 하나가 대원들 사이로 파고들어 폭발했다. 쾅. 비명과 함께 대원 2명이 쓰러졌다.
위기의 순간. 마 두 팔이 철판으로 만든 진압용 대형 방패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훈련소에서 쓰던 문짝을 뜯어 만든 무식한 방패였다. 내 뒤로 숨어. 내가 다 막는다. 마 두 팔이 인간 방패가 되어 드론대 속으로 돌진했다. 드론들이 마 두 팔의 방패에 부딪혀 폭발했다. 쾅, 쾅, 쾅. 화염과 충격이 마 두 팔을 덮쳤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으아! 간지럽다. 이모기 새끼들아. 마 두 팔이 길을 터주자 천도희가 그 뒤를 따르며 정밀 사격을 가했다. 마 두 팔. 엎드려. 천도희의 외침에 마 두 팔이 납작 엎드렸다. 천도희는 등 뒤에 메고 있던 유탄 발사기를 꺼내 드론 조종석이 있는 2층 난간을 향해 쏘았다. 펑. 콰광. 조종석이 박살나면서 남은 드론들이 힘을 잃고 추락했다. 나이스 샷. 역시 사령관님. 마 두 팔이 그을린 얼굴로 엄지를 치켜 세웠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모두 차단되었다. 계단은 용접되어 막혀 있었다. 놈들이 도간에 든 쥐로 만들 작정이야. 천도희가 도면을 펼쳤다. 유일한 통로는 환기구뿐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고 팬이 고속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폭파 전문가. 저벽 뚫어. 천도희가 두께 50cm의 콘크리트 벽을 가리켰다. 그 너머는 지하 벙커의 발전실이었다. 특전사 폭파 주특기 대원이 시사 폭약을 설치했다. 전원 귀마가 터진다. 쾅. 건물이 휘청거릴 정도의 거대한 폭발. 벽에 구멍이 뚫렸다. 진입. 먼지 구름을 뚫고 천도희가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 발전실 안에는 갈 기곤에 친위대인 그림자 부대가 매복하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인간의 감정을 거세하고 살인 기술만 주입받은 용병들이었다. 놈들은 총 대신 일본도와 단검을 들고 육탄전을 걸어왔다. 좁은 공간에서의 난전. 총을 쏠 틈도 없었다. 천도희는 소총을 버리고 대검을 뽑았다. 칼춤 한번 쳐보자. 그녀의 몸놀림은 유령 같았다. 적의 칼이 목을 노리면 고개를 숙여 피하고 동시에 적의 허벅지를 찔렀다. 마 두 팔은 쇠파이프를 들고 춤을 췄다. 아니, 춤이라기보다는 철거 작업에 가까웠다. 대가리 딱대. 마 두 팔의 쇠파이프가 적의 머리통을 으깨버렸다. 그의 괴력 앞에서는 엘리트 암살자도 종이 인형에 불과했다. 발전실을 제압하고 벙커 입구에 도달했을 때 천도희의 무전기에서 갈 기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천중장. 여기까지 오다니. 칭찬해주지. 하지만 자네는 조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어. 내가 하려는 일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으로 만드는 거야. 미래. 웃기지 마. 내 놈 사리 사욕 채우려고 군인을 팔아먹는 게 미래냐? 문 열어. 내 놈 주둥아리에 수류탄 까 넣기 전에. 어리석군. 들어오게. 내 마지막 장난감이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벙커의 육중한 강철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대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지하 3층 벙커는 거대한 실험실 같았다. 중앙에는 방탄 유리로 둘러싸인 통제실이 있었고 그 안에 갈 기곤 대장이 와인을 마시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존재가 있었다. 키 2m 50cm. 온몸이 강철 슈트로 뒤덮인 인간인지 로봇인지 구분할 수 없는 괴물. 갈 기곤이 개발한 강화 외골격 슈트 타이탄이었다. 소개하지. 차세대 보병 병기 타이탄일세. 탑승자는 자네들도 잘 아는 사람이야. 타이탄의 헬멧 바이저가 열렸다. 그 안에 있는 얼굴을 본 천도희의 눈이 커졌다. 강철골 원사. 그랬다.
사령부 방어전 때 실종되었던 훈련 교관 강철골 원사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약물로 세뇌당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다. 죽여라. 갈 기곤의 명령에 타이탄이 움직였다.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타이탄이 주먹을 내리찍었다. 쾅! 바닥에 콘크리트가 두부처럼 으깨졌다. 피해. 정면 승부는 안 돼. 천도희가 소리치며 굴렀다. 특전사 대원들이 소총을 난사했지만 타이탄의 장갑에는 흠집도 나지 않았다. 크아! 강원사가 짐승 같은 포효를 지르며 기관포를 발사했다. 두두두두. 대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강원사. 정신 차려. 나야. 천도희야. 천도희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타이탄이 천도희를 향해 달려들었다. 강철 주먹이 그녀의 머리를 노렸다. 피할 곳이 없었다. 천도희가 눈을 질끈 감으려던 찰나였다. 사령관님, 건드리지 마. 마 두 팔이 옆에서 뛰어들어 몸으로 타이탄의 주먹을 받아냈다. 퍼.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마 두 팔의 몸이 포탄처럼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마 두 팔. 천도희의 비명이 벙커를 울렸다. 마 두 팔은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갈비뼈가 몽땅 부러진 듯 가슴이 함몰되어 있었다. 으흐흐. 세네. 이 깡통 로봇. 마 두 팔이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입에서는 피가 콸콸 쏟아졌지만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두 팔아. 안 돼. 비켜. 사령관님. 저 약속 지켰습니다. 끝까지 모신다고. 그러니까. 저놈은 제가 잡고 있을 테니. 사령관님은 저 늙은 여우 잡으십시오. 마 두 팔이 타이탄을 향해 돌진했다. 자살행위였다. 이리 와. 나랑 놀자. 마 두 팔이 타이탄의 허리를 붙잡았다. 씨름 기술이었다. 맨몸으로 기계 덩어리와 힘싸움을 벌였다. 으아. 마 두 팔의 팔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다. 타이탄이 마 두 팔의 등을 팔꿈치로 찍어 눌렀다. 쿵. 쿵. 마 두 팔의 입에서 비명이 아닌 기합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금입니다. 가십시오. 천도희는 눈물을 머금고 달렸다. 마 두 팔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방탄 유리로 된 통제실 벽을 향해 유탄 발사기를 쏘았다. 펑. 유리에 금이 갔다. 한 발 더. 펑. 와장창. 유리가 깨졌다. 갈 기곤 대장이 당황하여 권총을 꺼내들었다. 천도희가 깨진 유리 틈으로 뛰어들었다. 끝이다. 갈 기곤. 오지 마. 오면 쏜다. 갈 기곤이 발사했지만 천도희는 고개를 까딱여 피했다. 그녀의 주먹이 갈 기곤의 얼굴에 꽂혔다. 빡. 노장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천도희는 쓰러진 갈 기곤의 가슴을 밟고 총구를 겨누었다. 타이탄 멈춰. 당장. 갈 기곤이 덜덜 떨며 조종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타이탄의 움직임이 멈췄다. 강철골 원사가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축 늘어졌다. 그 밑에 깔려있던 마 두 팔도 움직임이 없었다. 두 팔아. 천도희가 갈 기곤을 대원들에게 넘기고 마 두 팔에게 달려갔다. 마 두 팔은 피웅덩이 속에 누워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사령관님. 잘했죠. 그래. 잘했어. 최고였어. 그러니까 죽지 마. 눈 감지 마. 천도희가 마 두 팔의 피 묻은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삼겹살. 먹고 싶네요. 소주랑. 마 두 팔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구어졌다. 의무병.
천도희의 절규가 지하 벙커를 가득 채웠다. 승리했지만 너무나도 아픈 승리였다. 깔 기곤 대장은 체포되었고 그의 반란 음모는 천하에 드러났다. 군사 재판에 회부된 그는 내란죄 및 군사기밀 유출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천도의 중장은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훈장 수여식에도 불참하고 병원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다. 수술실 등의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다.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기적입니다. 갈비뼈가 폐를 찔러 위험했는데 워낙 근육이 두꺼워서 장기 손상을 막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천도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개월 후 성남 모란시장. 화재의 상처를 딛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새롭게 단장된 시장 입구에는 황소파 출입 금지라는 팻말 대신 특전사 사랑해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천도희는 사복 차림으로 시장을 찾았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하지만 덩치는 여전히 산만한 남자가 옆에 있었다. 마 2팔이었다. 아, 냄새 좋다. 역시 시장 핫도그 냄새가 최고지. 마 2팔이 킁킁거리며 웃었다. 그의 가슴에는 훈장이 달려 있었다. 정부에서 민간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었다. 많이 먹어라. 다 먹고 재활훈련 가야지. 강 원사가 너 기다리고 있다. 복귀하면 지옥맛 보여준다고 벼르더라. 강 철골 원사도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었다. 그는 세뇌가 풀린 뒤 자신을 막아준 마 2팔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아이고, 사령관님, 저 환자입니다. 좀 봐주십시오. 시끄러워. 넌 이제 특전사명의 부사관이야. 군인한테 엄살은 없다. 2 사람이 티격태격하며 방 막내 할머니의 가게로 향했다. 어머나, 우리 장군님 오셨네. 2팔 총각도 왔고 박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들을 반겼다. 할머니, 장사 잘 되세요. 덕분이지. 덕분이야. 자, 이거 먹어. 공짜야.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를 한 접시 가득 내밀었다. 마 2팔이 순대를 집어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사령관님,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뭔데? 그때 시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말입니다. 제가 덤비면 진짜로 제 발목 돌려버리려고 하셨습니까? 천도희가 핫도그를 한 입 베어 물고 씩 웃었다. 아니, 발목만 돌리려고 했겠냐? 목도 같이 돌려주려고 했지. 마 2팔이 목을 움츠리며 히익 소리를 냈다. 무서운 분이야. 진짜. 시장통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때 천도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이었다. 천대장, 휴가는 즐기고 있나? 천도희의 계급이 하나 더 올라가 있었다. 대장, 포스타, 육군 참모총장으로의 영전이었다. 네. 장관님, 핫도그 먹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빨리 복귀해야겠어. 동해안 쪽에 정체불명의 잠수함이 나타났네. 자네가 필요해. 천도희의 눈빛이 다시 군인의 것으로 변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복귀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마 2팔을 보았다. 가자. 2팔아. 나라 지키러 가야지. 마 2팔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 나았는데 꾀병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충성.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잠수함입니까? 제가 또 수영 하나는 기가 막히게 배웠지 말입니다. 말이 많다. 뛰어. 2 사람은 시장 인파를 헤치고 달려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여명과도 같았다. 검은 베레의 여제와 그녀의 맹수. 그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밤은 언제나 안전할 것이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